예를 들면 친구가 주는 다이어트 약을 마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이어트 약인 줄 알고 복용했는데 알고 보니 마약이었을 경우에 이 복용한 이 사람에게는 마약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마약사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창비의 부장검사 출신 김영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든 범죄 행위에서 문제되는 고의라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의도한 행위에 의해서 범죄 사실이 발생한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있는데,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인식의 정도에 있어서 고의보다는 좀 덜한, 즉 결과 발생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얘기하고 행위한 경우에 미필적 고의라고 하고 있고, 법률상으로는 고의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의범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범죄 행위에서 처벌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고, 법률상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으면 그 어떠한 행위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고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고의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이 실무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실무상으로는 고의의 입증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발생했던 사건의 전후 상황이라든지 그 주변 사실관계 여부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고의가 있었겠다라고 이른바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의라고 하는 것은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범죄에 있어서는 고의의 입증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지만 간혹 가다가 고의의 입증이 어렵게 되는 범죄들이 간혹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 뺑소니 사고라고 하는 도로교통법상의 사고를 일으킨 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에서 이 뺑소니 사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그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아무런 구호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해야 성립하는 것인데, 문제는 과연 현장을 이탈할 당시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느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서 고의가 결정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상당수의 운전자들은 사고 당시에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고의를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그러한 경우에 이 사고 운전자의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일반적으로는 객관적인 사고 사실, 그 다음에 사고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서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이 당시에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이 되게 되면 사고 운전자에게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고의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고의가 문제되는 경우에 이제 마약사범이 요새 흔히 이제 고의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친구가 주는 다이어트 약을 마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이어트 약인 줄 알고 복용했는데 알고 보니 마약이었을 경우에 이 복용한 이 사람에게는 마약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마약사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비슷하게 어느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됐는데 술에 마약이 타져 있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술을 마셨을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마약을 복용한 게 되지만 그 술을 마실 당시에 그 술에 마약이 함유되어 있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고의범으로서의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마약사범들이 이런 경우에 나는 마약인 줄 몰랐다고 하면은 결국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간접 사실들, 정황들을 살펴보아서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마약사범으로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어트 약인 줄 알고 복용을 했다. 근데 그 복용한 사람이 다이어트 약의 성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본다든지 여러 주변에 알아본다든지 그런 어떤 간접적인 사실이 드러난다면 적어도 그것이 마약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또 요즘에 흔히 미필적 고의가 문제되는 것이 보이스피싱 사범에 있어서의 공범들,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나 정식으로 취직이 된 줄 알고 현장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얘기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준다거나 또는 제3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행위가 정당한 알바 행위 내지는 내가 취업을 한 취업 행위의 일환으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개념을 인용을 해서 자기의 공범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 알바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주는 일당이라는 게 보통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일당을 줍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320원입니다. 하루에 8시간 정규 노동을 한다 그러면 8만 원 남짓한 임금을 받게 되는데, 이런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간단하게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고액의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행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런 행위에 가담한 것은 어떤 범죄 행위에 가담한다고 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물론 범죄에 있어서는 제일 원칙이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지만 실무상으로 고의와 거의 비슷한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는 오늘은 고의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